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소리 들리면 손 한번 켜고 캠도 빨리 켜볼까요, 캠?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모의고사 해설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해설 강의 담당하고 있는 범철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컨셉으로 수업을 시작할까, 얘기를 할 건데요. 늘 퀴즈 1번이었지. 늘 퀴즈 1번이었죠. 자, 오늘의 수업 컨셉 적어보도록 하자. 수업 컨셉은 바로 모의고사에서 주제문 찾기, 그리고 주제문 작성하기인데, 쌤 잠깐 수정할게요. 주제문이 아니라 제목 찾기, 제목 작성하기입니다. 제목 찾기와 제목 작성하기입니다. 그럼 제목 찾기에서는 우리가 모의고사 패턴에서 한번 찾아볼 거고, 이걸 역으로 제목을 작성하세요. 내신 서술형까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거야. 그럼 제목을 찾을 때 무엇이 필요할까? 제목을 작성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규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승규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으면 캠에 손 한번 흔들어 보자.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뭐다? 퀴즈 1번이었습니다. 자, 23번에서 이제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제목 찾는 것을 여러분들 쌤이 이제 약 5시간 우리 세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알아볼 수는 있을 겁니다. 제목을 과연 어떻게 찾아볼까라는 건데, 자, 모의고사 패턴으로 제목을 찾아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내신형으로 제목을 쓰는 방법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23번을 지금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노지스? 네. 대답은 항상 따봉인가? 네, 23번 넘어와 보세요. 23번. 자, 임효은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자, 읽어보자. Each spring in North America, the early morning hours are filled with sweet sounds of songbirds, such as sparrows and robin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매년 봄, 매년 봄, 매년 봄, 미국에서, 북미에서, 자, 이른 아침 시간들은 뭐로 채워져 있습니까? filled. 채워져 있다 뭘로? 달콤한 소리들로, 노래하는 새들의 달콤한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와 같은 such as sparrows and robins. sparrow라고 하는 것은 참새입니다. 참새. 로빈은 울새, 우는 새다 이 말이에요. 어찌됐건 새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첫 문장에서는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다라고 했냐면 키워드, 소재를 볼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키워드, 소재를 볼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키워드를 암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sounds, song 이런 것들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sounds and song 어떤 소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야.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맞는지를 뒷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while it may seem like these birds are simply singing song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while입니다. while. 뭐뭐 하지만 비록 뭐뭐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비록 뭐뭐이지만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록 it may seem like 이렇게 자, it은 앞문장 받아주고 있는데 뭐처럼 보여요? 이 새들이 단순히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many야. many birds 생략이야. birds. 어머. 많은 새들은 in the middle of the intense competition 어디에 있다? 극심한 경쟁 중에 있습니다. 극심한 경쟁 중에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For territories. territories라고 하는 것은 영토. 여기다 쓰면 안 되죠? 영토, 영역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영토와 영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봐봐. while이 지금 왜 등장했을까요? while이?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을까? 자, while이 왜 등장했느냐? 역접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역접. 자, 그럼 우리 주제 찾기 패턴 뭐였어? 역접이 바로 주제가 될 것이다 라고 했지. 자, 주제 문장에 형광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깔 말고 선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자, 그럼 이 문장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 지금 문장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통령. 아침에 새가 노래하네. 반박. 응, 아니야. 영토 싸움임.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아침에 새가 노래하네. 응, 아니야. 영토 싸움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역접으로서 주제에 나타내주고 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노래 부르기는 치열한 영역 다툼이었습니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었던 키워드, 노래소리다라고 했는데, 노래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뭐다라고 얘기했냐면, 영토 싸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영토 싸움. 영토 싸움이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이 노래소리가 노래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치열한 경쟁을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이슈. 자, 그래서 for many birds, 많은 새들에게 있어서 this struggle이라고 했는데 이 struggle은 투쟁이에요, 투쟁. 이런 투쟁은 could ultimately decide, 결정합니다. whom they mate with and if ever raise a family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둘 다 명사절을 이끌고 있습니다. 둘 다 명사절. 자, 그러면 누구를 그들이 누구와 짝을 지을 것인지 혹은 if they ever raise a family 어, 그들이 가족을 부양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가족을 꾸리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When the birds return from their winter feeding grounds. 자, 새들이 돌아온다면, 새들이 언제 돌아와요? Winter feeding grounds. 겨울 먹이 먹는 곳에서 돌아왔을 때, the males usually arrive first. 어떻게 한다? 수컷들이 먼저 도착합니다. 수컷들이 먼저 도착을 하고, older, 더 나이 많은, more dominant males, 더 나이 많고, 더 우세한
또 지배적인 수컷들은 will reclaim, 되찾을 것입니다. 그들의 오래된 영토를요. 자, 영토를 다시 반복하고 있네요. 아하, 그러면 영토라는 것도 키워드가 될 수 있겠네요. 영토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고 표시 한번 해볼게요. territories, territories. 자, tree, shrub, or even a window ledg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shrub이라고 하는 것은 관목입니다. 관목. 어떤 그냥 나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무 속에 있는 뭐 그 공간, 관목이라든지 혹은 윈도우 ledge, 창문 선반 같은 곳들을 되찾을 것인데 younger males, 어린 수컷들은 will try to challenge, 도전하라고 할 거야. 어디에다가 이 나이든 수컷들에게 도전할 겁니다. 뭐 때문에? for space래요. 자, for space 위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었죠? territory라고 주어져 있었어. 그치? 아하, 문맥상 동의어가 사용됐구나라는 거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by mimicking the song that the older males are singing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함으로써? 미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흉내내다라는 말이에요. 흉내내다. 자, 뭐를 흉내내요? 노래를 흉내내요. 더 나이 많은 그 수컷들이 부르는 노래들을 흉내내면서 아하, 그러면 이 노란색도 여기서 나왔네요. 싱잉송 지금 또 얘기하고 있지? 싱잉송. The birds that can sing the loudest and longest usually wind up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새들이에요.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노래 부를 수 있는 새는 가장 오랫동안 노래 부를 수 있는 새는 와인드업 할 수 있습니다. 자, 와인드업이 무슨 말일까요? 와인드업. 와인드업은 뭐뭐로 끝나다. 그럼 with the best characters 가장 최고의 영토를 가진 채 끝이 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우리 쌤이 이제까지 얘기했었던 것처럼 주제바로 도출했으면 그만 읽어도 됐습니다만 반복되고 있는 키워드가 두 가지였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키워드가 두 가지였는데 반드시 메모하시오. 반복 키워드는 바로 singing과 그다음에 territories 두 가지가 반복 키워드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제 문장도 어떻게 했어? 노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영토 싸움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오케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우리 정답 선택지를 찾으러 가볼 것입니다. 정답에는 해당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키워드 그대로 넣으면 된다고 했어. singing, territories, home 이렇게 해서 정답 3번 등장할 수 있었다. 더 나은 집을 위한 노래하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소재, 가, 주제 어쩌고 하는 말입니다. 소재가 주제 어쩌고 하는 말. 그러면 노래하기는 영토 싸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제목을 제시할 수 있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써먹을 수 있다. 뭐를 이용한다면 이 키워드를 이용한다면 자, 백준서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것도 제목을 찾는 방법 그리고 제목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볼 내용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우리가 제목으로 찾아가 볼 것은, 음, 자, 잠시 대기, 잠깐만요. 제목 찾으러 쌤도 가고 있습니다. 쌤 표시해 놓은 지문이 있는데, 어디 갔지? 자, 28번으로 가볼까요? 28번. 자, 어법상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어법상 틀린 것은 요거 제가 어법을 물어보려고 쌤이 선택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어법 쌤이 어떻게 풀라고 했었냐면 모양 보고 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다. 모양 보고 풀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다. 자, 그래서 지금 쌤 이거 필기 하지 마세요. 어법 풀기 할 건데 한 번 더 퍼포먼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there have always been 1번 한번 볼게요. 1번. There have 여기서부터 읽을 거야. There have always been recommendations. 언제나 추천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권고사항이 있었었는데 문장 끝났지? 수식어네요. 그럼 분사네요. 분사인데 뒤에 목적 없지. 그럼 PP 맞았네. 이렇게 바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Greek athletes reported to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그리스 선수들은 보고되었습니다. 뭐한 것으로 보고되었는가라고 했는데 지금 보고되고 있고 그리스는 과거의 사람들입니다. 아하, 그럼 시제, 과거, 앞선 표현하고 있으니까 2번도 맞았네. 3번 읽겠습니다. She reported that 그녀는 데디아를 보고했어. 데디아를 보고했어. She ate a plate of spaghetti. 문장 완전했네요. 문장 완전했어. 끝났어. 4번 because of 전치사지. 전치사지. Their real or perceived benefits. 전치사 다음에 명사 왔네요. 땡. 자, 5번 볼게요. But others. 자, 모의고사 독해할 때 컴마 무시하라고 했습니다. 5번 바로 나왔다. 30초 만에 풀 수 있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오늘은 주제를 쓰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독해가 먼저다 이 말이에요. 독해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날 잡고 어법 컨셉 잡아서도 독해할 수 있도록 할게요. 어법은 조금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집중하시고 모의고사 독해 우리 그리고 내신 독해 조금 더 힘을 써보도록 하겠다. 자, 그러면 자, 이 지문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지 지문 자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가진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김다령 맞았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자, 한번 보자. 비록 스포츠 뉴트리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뉴트리션 영양이야, 영양. 그래서 스포츠 영양학이 is fairly는 꽤라는 말이에요. 꽤 새로운 academic discipline, 학문 분야이지만 학문 분야, 자, discipline 분야예요, 분야. 학문적인 분야이지만 새로운 학문 분야이지만 there have been recommendations, 권고사항 충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충고? made to athletes about food that could enhance athletic performanc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만들어진 권고래 주어진 권고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운동선수들에게 만들어진 권고사항이 있어. 그게 뭔데요? 음식에 관한 건데 그 음식이 또 뭐냐면 음식이 뭐냐면 어, 그 운동 기량을 향상할 수 있게 하는 음식에 대해 선수들에게 권고된 것들은 늘 있었습니다. 추천되고 있었던 것은 늘 있었습니다. 라고 첫 번째 얘기하면서 one 이렇게 말하고 있어. One ancient Greek athlete 한 고대 운동 선수는
한 고대 운동선수는 이렇게 말했는데, 자, 이럴 때 여러분 독해하실 때 꼭 생각해라. 왜, 왜 가지가 아니고, 왜 갑자기, 왜 가쁜 그리스냐 이 말이야. 왜 갑자기 분위기 그리스요? 뭐예요 이거? 바로 for example입니다. for example이다. 그럼 첫 문장이 뭐다? 주제다 이 말이에요. 주제다 이 말이야. 형광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첫 문장에서 나오는 소재도 있을 것이고 주제도 있을 것이다. 그럼 첫 문장의 소재에 관한 건 뭘까요?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키워드 쌤이 해볼게. 영양학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음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음식이다, 영양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음식 얘기를 할 건데 스포츠다, 운동선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스포츠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for example 앞에 나왔으니까 주제문이지. for example에 나왔으니까 주제문입니다. 뭐 하고 있냐면 이거는 좀 결이 다르니까 쌤이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스포츠 음식을 어떻게 하려고 학문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기량을 높이기 위해. 주제 다 찾았어. 학문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기량을 높이기 위해. 그러면 스포츠 음식을 기량 높이기 위해 추천함. 그럼 우리말식으로 바꾸면 뭐겠어요? 운동 수행을 위해 추천된 음식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요거 그대로 제목 넣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 근데 지금 바로 확신이 안 서는 친구들은 밑에 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그리스 선수는 reported. 뭐라고 보고가 되었냐면 to have eaten dried fig to enhance training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그 dried fig, 말린 무화과를 먹었다라고 합니다. 무화과. 발음도 어렵네. 무화과. 이거 무화과 되게 맛있고요. 꽃이 안 피는 열매라고 알려져 있지만 어, 열매 속에 꽃이 핍니다. 그래서 무화과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유화과다. 그리고 무화과 먹을 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데 열매 속에 꽃이 있어서 그 꽃을 따라간 벌들이 그 안에 죽어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반드시 골라내고 드시기 바랍니다. 밥 시간에 쌤이 괜한 소리 했나요? 미안. 자, 어찌됐건 위에 주제에 맞게 우리 키워드 같이 추적해 보도록 하겠다. 키워드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다. 조금 지저분하겠지만 잘 봐주세요. 여기 뭐 했냐면 훈련을 향상시키겠다라고 했어요. 훈련을 향상시키겠다라고 했죠. 예, 알겠습니다. 훈련을 향상시키겠다라고 했는데 뭐랑 똑같아? 이 말이랑 똑같잖아. 그치? 이 말이랑 똑같고 자, 그 다음에 dried fig래요. 이거 뭔데? 스포츠 영약이야. 음식이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알았다 이 말이야. 알았다. 자, 한번 더 볼까요? There are reports. 자, 또 보고문들이 있습니다. The marathon runners in 1908 Olympic
그 마라톤 선수들이,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미안, 미안. 자, 마라톤 선수들이야. 언제? 1908년 올림픽 때 마라톤 선수들이 drank 꼬냑, 꼬냑을 먹었다라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뭐 하려고? 운동 수행을 높이려고. 계속 그런 반복하고 있지. 운동 수행, 아이고, 운동 수행을 높입니다. 꼬냑을 마셨습니다. 그럼 밑에도 그냥 똑같이 봐주시면 돼요. 밑에도 똑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자, 어떤 그 10대 달리기 천재는 뭐냐라고 하면, 달리기 천재는 뭐 했냐면, 스파게티 먹었대요. 뛰기 전에. 스파게티 먹었다라고 해요. 뭐 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 이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장. Such practices, 그러한 관습은요, may be suggested, 어, 운동선수들에게 추천됩니다. 왜냐하면 their real or perceived benefit,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이점 때문이다. by individuals, 누구 개인들에게 who 개인들에 의해 되고 있어. 뭐 하고 있는?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또 이제 와이파이 이슈.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추천되고 있습니다. 뭐야? 추천이란 말 한 번 더 사용됐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번에 영작 한번 해볼 거야. 이제 거의 키워드 다 뽑았어요. 키워드 1번 뭐였냐면 음식이었어. 키워드 2번 뭐였냐면 운동 수행 혹은 기량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됐어? 추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마지막 문장에서도 더 이상 추천되지 않지만 하면서 뭔가 추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언가 조언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로 먼저 적어볼 거야. 영작하실 때 우리말로 적어볼 건데, 자, 영작 키워드 잡았죠? 그러면 영작하실 때 영작하기 순서로 일단 한국어를 설정하자. 한국어를 설정하자. 두 번째, 어휘와 어법에 대한 전략 세워볼 겁니다. 어휘, 어법, 전략 세워보자. 그러면 여기서 어휘에 대한 전략은 이미 세웠어요. 키워드를 쓰면 된다라고 어휘 전략 세웠어. 그럼 어법 전략은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 한국어 먼저 설정해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국어 한번 설정해 볼까요? 여기 있었지? 운동 수행을 위해, 운동 수행도 있고 운동 수행 향상을 위해 이렇게 할까? 자, 이렇게 봐도 되겠죠. 운동 수행 향상을 위한 음식 추천이다. 그러면 어법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라는 건데, 자, 어법 전략 1번. 명사 두 번 쓸까?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두 번째 한번 해볼 수가 있고, 아니면 서술어로 문장 형태로 쓸까라는 고민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 하지만 쌤은 그 중간 단계를 가장 추천드리겠습니다. 중간 단계를 추천드리는데, 왜냐? 명사 두 번 쓰기는 가장 영어스럽고요. 서술어로 문장 형태 쓰기는 가장 한국어스러워. 그럼 중간에 있는 명사, 형용사, 전치사고 쓰기는 가장 수능 영어스러워요. 그래서 요렇게 쌤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다. 쌤은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 밑에다 적어보죠. 자, 그러면 운동 수행 향상을 위한 음식 추천이다 이렇게 하면 추천 명사. 근데 무슨 음식 전치사구로 묶어줄 거고요. 그리고 위하다, 위한이란 말은 바로 전치사로 연결되겠지. 아하, 추천이라는 걸 맨 앞에 놓고 음식 놓고 운동수행 향상을 위했다라는 걸 마지막에 넣으면 되겠다. 자, 문제승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럼 쌤 요거 순서대로 써볼게. 추천, recommendations. recommendations 어디에다가 음식에 대한 추천이야. on food. 맞지? 여기 그 첫 번째 키워드처럼 그냥 recommendations for sports nutrition 넣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취향에 맞게 혹은 시험지가 지시하는 바에 맞게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recommendations on food 뭐를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한 recommendations on food야. 뭐를? 운동 수행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제목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었던 키워드, 추천, 음식, 운동 수행 세 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조건 주제에 박아 넣으셔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그러면 봐봐. 쌤이랑 아까 같이 봤었던 요 내용이 요렇게 지금 변해 있다. 잘 보이시나요? 쌤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게 요렇게 변해져 있습니다. 정규 이해되셨습니까? 김들어, 공유 뭐냐? 김도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잘하셨군요.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51분에 다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캠 키세요. 캠 키세요.
자, 요번에 읽어볼 것은 3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으로 가보도록 해보자. 자, 32번 같은 경우에도 3번으로 출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것은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키워드 반복으로 일단 문제 골라보시면 된다라는 거야. 키워드 반복으로 문제를 골라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반복되는 키워드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 자, in one experiment, 한 실험에서요, 아이들은 were told, 들었습니다. 뭐라고 대생략됐어요. That they could have one marshmallow treat if they chose to eat it immediately, but two treats if they waited.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험 지문인데, 실험 지문은 쌤이 한 번 더 메모시키겠습니다. 실험 지문은 첫 번째,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 지문처럼 바로 실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험 내용 및 설계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세 번째로는 그 실험을 통해서 등장한 실험 결과가 나오고요. 가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실험 결과를 모두에게 적용시키는 일반화 같은 것들이 있겠다. 그래서 보통 주제문을 고르세요라고 하면 주제 문장을 고르세요라고 하면 요 두 개, 3, 4번에서 주제가 등장하더라. 3, 4번에서 주제가 등장하더라. 자, 그래서 후반부만 읽어도 되다 보니까 이거는 실험 결과 일반화만 읽으면 돼서 이 실험 결과를 문제로 낼 때에는 이렇게 후반부에 빈칸이 들어와 있는 빈칸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혹은 40번에 나와 있는 요약 문제를 물어보기도 해요. 요약 문제는 실험 지문이 가장 많이 선택이 되는데 실험 목적, 실험 내용에서 A 추출할 수 있게 하고 실험 결과 일반화에서 B를 추출할 수 있도록 보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후반부만 읽고 문제 못 풀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에 관한 것들은 40번에서 다 읽도록 출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 지문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다 읽어도 문제없고 그냥 선택적으로 듣게 하셔도 크게 상관없겠습니다. 근데 빈칸으로 등장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반화를 할 때 어떻게 지금 쓰고 있었는가, 혹은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아니면 똑같이 결과와 일반 문장이 나왔을 때 같은 주제 재진술 문장을 어떻게 고를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결은 똑같아요. 지문 속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실험이 빈칸으로 등장했다라는 것은. 자, 오세진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첫 번째 파트 뭐냐면 실험 내용이에요. 실험 내용. 실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냐면 자, 그들은 하나의 마시멜로를 먹을 수가 있대. 그들이 하나의 마시멜로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뭐 한다면 그들이 선택한다면 뭐 하기를 즉시 먹기를 선택한다면 하나의 마시멜로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마시멜로를 먹을 때도 있습니다. 뭐 한다면? 그들이 기다린다면. 자, 실험 내용 뭐라고요? 바로 먹으면 하나 먹기, 기다리면 두 개 먹기라고 아이들에게 지시했다라는 실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most of children, 대부분의 아이들인데요. 그 아이들이 누구냐면 range in age from 4 to 8. 4세부터 8살까지의 어린이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외국 지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5세에서 한 10세쯤 될 것 같습니다. 초딩들 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초딩 저학년. 자, 근데 그럼 대부분의 친구들은 뭐 했어? 기다리기를 선택했지만, but the strangers they use differed significantly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 했다? 전략들이 그들이 사용한 전략들이 differed 달랐습니다. 어떻게? 눈에 띄게. 그들이 사용한 전략이 눈에 띄게 달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실험 결과를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이미 말하고 있어. 그럼 주제는 이미 나왔어요. 실험 결과. 뭔데? 그들은 기다리기를 선택했지만 다양한 전략을 통해 기다렸습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주제 문장으로 확정 지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다양한 전략을 썼다라고 얘기하거든. 이 다양한 전략을 썼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엇인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다양한 전략들이 무엇이다까지 알면 주제가 완성이 될 거고 만약 제목을 쓰라고 하면 그들의 다양한 전략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걸 바로 골라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쌤이 주제를 몇 가지, 제목문을 몇 가지 적어 볼게요. 자, 위에 거 필기했을 테니까 쌤 좀 삭제하겠습니다. 쌤이 실험 결과 나오면 주제라고 했지. 그러면은 이 두 개만 가지고 주제 문장 한번 써볼 거야. 뭐냐면, 자, 아까 한국어 먼저 설정하면 되겠지. 아이들이 지금 뭐를 할 때 보상을 받았어? 기다리기를 하면 보상을 받았습니다. 기다리기를 하면 보상을 받았어. 근데 이 기다릴 때 뭐를 사용했어? 전략을 사용했어. 근데 그 전략이 어땠어요? 나이별로 다양했어요. 이 세 가지를 한국어로 설정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어휘어법 전략 세워볼 거야. 어휘 전략 세웠습니다. 그럼 한국어 설정해볼게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지. 기다리기 위한 아이들의 다양한 전략이다. 그럼 얘를 맨 처음에 놓고 다양하다, 형용사 놓고 아이들의 전략이다, 형용사 놓고 기다리기 위했다, 형용사 놓고 이렇게 하면 된다. 어법까지 다 적어봤습니다. 그럼 아이들의 다양한 전략이다라는 걸 먼저 해볼게요. 아이들의 다양한 전략, various라고 하셔도 되고 different 하셔도 돼요. 원문 그대로. 자, 주제 문장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지. 송현수 알겠습니까?
네, 근데 고1 때까지는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학년이 점점 올라가거나 2학기가 갈 때는 고이스러움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시멜로를 지금 기다리겠다라고 했는데 마시멜로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행위를 어떻게 조금 더 이 말을 어떻게 더 축약한 후 고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더 축약해 볼까? 그 축약에 대한 단서는 뒷부분에 조금 나와 있을 것 같으니 여기를 조금 더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읽어보자. 자, 4살짜리들은요. 4살짜리들은요. often choose. 선택했습니다. Look at marshmallows. 마시멜로를 보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뭐 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럼 그 전략은 뭐냐면인데, 동격으로 치지 말고 이렇게 할게. 앞문장을 선행사로 쳐서, 이런 전략입니다. which was를 생략했다라고 볼게. 자, 그 전략은 무엇이냐? 그것은 전략입니다. That was not terribly effective. 어떻게, 어, 크게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매우 효과적이지 못했다. In contrast, 대조적으로 6살에서 8살짜리들은 뭐 했냐면 used language,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뭐 하려고? overcome temptation,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혹을 극복하기 지금 뭐 말하고 있는 게? 유혹을 극복하기 뭐지? 그들이 기다린다면, 그들이 유혹을 극복한다면 이렇게 하면서 키워드 반복이 하나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비록 뭐 하더라도 although in different ways 방법이 다르지만 그들은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를 쓰고 있었냐면 유혹 극복 방법도 형광펜 한번 쳐버리면 언어를 사용했다. 언어를 사용했다. 자, 6살짜리들은 spoke and sang to themselves. 자, 6살짜리들은 뭐 했냐고 했냐면 이야기하거나 노래했습니다. 이거 뭐지? 언어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뭐 하면서 reminding themselves they would get more treats if they waited 이렇게 말했는데 자, 그들 스스로를 상기시켰대요. 뭐 하면서 그들이 더 많은 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면 뭐지? overcome temptation 하고 있네요. 자, 8살짜리들은 또 무엇을 했냐? focused on aspect 측면에 집중을 했어요. of the marshmallow unrelated to taste. 음, 마시멜로의 맛과 관계없는 것들에 대해 집중을 했습니다. 뭐 외형, appearance, which help them to wait. 그들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말했는데 8살짜리들이 집중했다라는 건 뭐야? 마시멜로의 모양을 보면서 기다렸다라는 거야. 그럼 집중했다라고 했는데 윗문장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언어를 썼다라고 얘기했어. 언어를 썼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이 포커스 했다라는 것도 뭐예요? 언어를 써서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야. 언어를 써서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요약하자면 요컨대 아이들은 셀프톡,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진짜 집중해야 돼.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사용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 위에서 쌤이 짚은 키워드 뭐야? 랭귀지였지. 그럼 남은 키워드는 뭐지?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지. 그거 이대로 여기 넣으면 돼.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가 지금 빈 공간이에요. 이거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유혹을 뿌리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뭐죠? 그들의 행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등장하겠죠. 아이고. 유혹을 뿌리치겠다라는 말은 그들의 행동을 규제하겠다라는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규제하겠다라는 말로 등장하고 있다. 자, 김도희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럼 여기에 맞게 영작 한번 더 적어볼게요. 여기서 후반부에서 집중했던 키워드 가지고 한번 더 작성해 볼 건데 후반부 키워드 한번 적어보자. 일단은 우리 원래 적었던 거 뭐죠? 기다리기 전략 다양함이었어요. 그러면 다양함이고 후반부 키워드를 한번 봤더니 뭐였냐면 언어 사용, 그 다음에 행동 규제였다. 그럼 이걸 가지고 그럼 우리 한국어 설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잠시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말에서 공통되는 거 삭제하시면 돼요. 행동 규제 기다리기. 그럼 얘가 조금 더를 말하기 전에 여기서 고르는 기준은요. 더 범용성 있는 말. 다시 말해서 카테고리가 큰 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조금 더 범주가 큰 말을 고민해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은 그 채팅으로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다. 이승준, 승준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행동 규제 기다리기 중에 뭐가 더 카테고리가 커요? 채팅 한번 쳐보실까? 자, 조금 부끄러움을 타는 것 같습니다. 송현수 적어보세요. 행동 규제야 기다리기야. 채팅 제한이 있나요? 뭐지? 쌤 안 보이네. 어, 우리 반 애들 위주로 물어볼 겁니다. 윤재훈, 행동 규제가 크냐, 기다리기가 크냐? 자, 이 산을 넘어야 다음 수업 들을 수 있어요. 우성민 얘기해 보세요, 우성민. 뭐가 더 큰 카테고리요? 그래, 행동이지, 행동. 좋아요. 행동 규제야, 행동 규제. 그럼 얘를 전략적으로 잡고 기다리기 날려. 그 다음에 언어 사용이랑 전략 중에 뭐가 크겠어? 전략이 더 크겠지. 얘 날려. 그럼 위에서 말했던 이 children's different strategies에서 to wait for more marshmallows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범용성 있게 바꿔주면 뭐다? 행동 규제다라는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쓸 말은 to 여기 나온 대로 그대로 쓰시면 되겠지. regulate their behavior. 자, 요렇게 더 간단하게 축약이 되었습니다. 자, 요렇게 제목을 작성해 주시면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준비 감사해요. 잘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보고 오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번에 마지막으로 볼 문장은, 자, 우리가 괄시하고 멸시하는 35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우리가 괄시하고 멸시하는 35번 문장. 자, 그래도 괄시하기 전에 우리는 이것을 이제 어떤 키워드 반복과 주제 도출의 발판 문제로 많이 삼아왔습니다. 그 쌤이 많이 밟아왔어요. 그러나 그만큼 매우 중요한 연습용 지문이 될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풀 때에는. 다만 얘를 왜 선택했느냐? 35번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맨 처음에 소재와 함께 등장하는 경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주제 문장이 맨 처음에 소재와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제 문장, 제목 문장을 작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무관한 문장 풀 때는 뭐 보라고 했냐면 쌤이 소재 보라고 했습니다. 소재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유지가 되는가, 혹은 소재 언급 비중이 단순한가 아니면 정말로 주제를 담고 있는가, 이거 경중을 따져보라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addition to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addition to는 뭐뭐뿐만 아니라, 뭐뿐만 아니라 controlling temperatures, 온도 조절하기. 언제? when healing fresh produce, 신선한 프로듀스라고 하는데요. 저 프로듀스, 만들어진 것. 예전에 프로듀스가 생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생산한다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생산하다라는 개념이 없었을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생산하던 물품이 뭐였을까? 바로 농산품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농산물입니다. 농산물. 우리가 프로듀스를 생산하다라고 외우고 있지만 굉장히 역사가 짧은 단어입니다. 농산물이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handling fresh produce, 신선한 농산물을 취급할 때 취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control of atmosphere, 공기의 관리도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쌤이 불과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당위의 형용사도 주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도 어, 당위 형용사로 지금 주제 얘기했어요. 형광펜 그어버려. 어머.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주제로 지금 더 집중해 줘야 될 친구는 누구냐면 바로 얘예요. 온도 조절뿐만 아니라 공기 조절도 중요하다 했으니까, 온도 조절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고 해서 이 컨트롤링은 뭐야? 통념이에요, 통념. 오케이? 이것도 중요하지만 얘도 중요해요. 주제문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상관 접속사 때 한 번 더 볼 수 있을 거야. 상관 접속사는 쌤이 언제 설명했었냐면은 그 네덜란드 자전거 얘기할 때 한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떠올려 보시면 지금 온도 조절은 A에 해당하는 것이고 공기 조절은 B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럼 대체로 B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some moisture, 어, 약간의 습기가 필요하지만 공기에 뭐 하기 위해서 to prevent dehydratio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hydra라고 하는 것은 물에 관련된 것입니다. 물에 관련된 것이야.
그러면 D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물 없어요, 물 없어요, 물 빼졌어요 해서 이것은 탈수입니다. 탈수. 자,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수분이 필요하지만 뭐 하는 동안? During storage. 저장하는 동안. But too much moisture. 너무 많은 습기는 can encourage. growth of molds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몰드는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너무 습기가 많으면 곰팡이가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번. 1번은 뭐 하고 있어? 지금 공기에 대해서 에어 컨트롤 하고 있지. 1번은 정답이 아니겠다. 자, 2번. 몇몇 커머셜 스토리지. 몇몇 상업용 저장 시설은 storage units. 아이고. 시설은 have controlled. 어떻게 하고 있어? 통제하고 있어. 관리하고 있어. atmosphere. 공기를요. with levels of both carbon dioxide and moisture being regulated carefully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채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요거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 어법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with, 목적어, 분사구문이에요. with, 목적어, 분사구문입니다. with 목적어, 분사구문 어떻게 해석했지? 목적어가 분사하는 채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공기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both carbon dioxide라고 하는데,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와 습도가 둘 다 이산화탄소와 습도의 수준이 어떻게 되도록 being regulated carefully 신중하게 조절되면서 여기도 뭐 하고 있지? 공기 조절하고 있네요. 2번도 땡. 3번 보시면은요. Though living things emit carbon dioxide. 자, 생물이 뭐를 배출해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만 그들이 숨을 쉴 때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는 is widely considered. 뭐로 여겨지고 있어? To be pollutant. 오염물질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뭔 소리예요, 지금? 공기 조절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산화탄소 얘기하고 있지? 정답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4번. Sometimes other gases. 다른 가스들 뭐 뒤에 보시면 에틸린 가스와 같은 에틸린 가스와 같은 가스들은 may be introduced 도입됩니다. 어디에? controlled level 이제 통제된 수준으로 제시가 된다. To help achieve optimal quality of banana and other fresh produce. 뭐 하려고? 최적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컨트롤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가스지. 그럼 뭐지? 공기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related to the control of gases and moisture 이러면서 아이고, 착 연결해 보도록 하자. related to 요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분사가 주어가 될 수 있나? 아니에요. 주어 동사 그냥 보어처럼 분사 도치되어 있습니다. 자, 필요성은 relate to the control of gases and moisture. 가스와 혹은 기체와 습기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어떤 필요성? For some circulation. 순환을 위해서요. Of air. 공기에 among the stored food. 저장된 음식에 대해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자, 그러면 반복된 키워드들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된 키워드를 잡아보자. 반복되고 있는 키워드 주제 문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공기 조절이었어요. 공기 조절이었어요.
공기 조절이 어떻다?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했어서 주제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제목문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그럼 공기 조절이 대체 어디서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어, 농산품 얘기하고 있지, 농산품. 농산품도 이야기하고 있었고, 뒤에서 뭐라고 계속 하고 있냐면, 농산품 저장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산품을 저장할 때. 그럼 이 저장한다라는 말을 위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취급한다라는 말로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취향에 맞게 여러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장하는 것, 취급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을 때, 취급하다가 조금 더 대카테고리에 해당하겠지. 핸들링을 우리가 제목문의 단어로 설정해보자라는 이해되셨습니까? 김서영 이해됐을까요? 김서영, 네, 뭐가 가려져 있어서 잘 안 보이네요. 네, 움직이는 거 포착했습니다. 하윤재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마지막 문장에도 보시면은 stored food라고 이야기하고 컨트롤 얘기하고 있고 공기의 순환이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어. 요거 그대로 여러분 제목에 넣어주시면 되겠다. 다시 쌤이 키워드 한번 잡아볼게요. 키워드. 공기 조절, 공기 조절, 뭐하다라고? 음식이 아니지. 농산물 취급의 공기 조정이 어땠다고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어. 요거 그대로 제목 써볼 거야. 중요성 뭐 할 때, 농산물 취급할 때, 뭐 하기가, 공기 조절하기가. 이렇게 하면 중요성입니다. The important. 자, 농산물 취급이 중요해, 공기 조절이 중요해. 공기 조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of로 형용사 취급해 보겠다. of, control, controlling, atmosphere. 뭐 할 때, 농산물 취급할 때. in 혹은 when, handling, produce.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자, 제목 문장 우리 이렇게 찾아내서 쓰는 거 미리미리 연습해 보시길 바라고. 자, 여러분들 시험이 눈앞인 거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시간이 되신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 스스로 키워드 잡아가지고 주제문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도움이 될 거야. 야, 고등학교 올라가면 서술형 배점 16에서 25점까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때 객관식만 보다 보니 물론 일부 학교는 서술형이 나오기도 하지만 객관식만 보다 보니까 A등급 그냥 껌으로 받고 나 잘해 생각할 수 있는데 서술 못 잡은 친구들 그냥 4등급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리미리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 잡기 지금 연습했습니다. 반드시 연습하시길 바래요.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퀴즈 1번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퀴즈를 쌤이 적어 볼게요. 퀴즈 적겠습니다. 퀴즈 1번 범철 뒤에 오늘 수업 컨셉 뭐였지? 수업 컨셉 뭐였지? 제목 찾기와 제목 서술형 작성하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은요. 퀴즈 2번. 23번 도출할 때, 23번 도출할 때, 주작 시도. 23번 도출할 때, 짚었던 키워드 두 개, 그리고 주제문 작성하시오. 짚었던 키워드 두 개, 그리고 주제문 작성하시오. 자, 쌤이 10초만 보여드릴게요. 키워드 두 개 뭐로 쌤이 지금 선택했었냐면, 예지, 또 예지. 요거 두 개 키워드 쌤이 작성했었고, 주제문 어디 있어? 이거 분홍색 있습니다. 요거 대답하시면 돼요. 자, 10초 세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자, 선생님 너무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야. 밀피디가 아니고 헬프예요, 헬프. 네, 이제 30초 안으로 문 닫도록 하겠습니다.